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지구촌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멍청한 제안, 쓰레기라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제3국 선박을 미군이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깜짝 놀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너무 많이 놀라서 별로 안 놀래켜도 되니까 제대로 협상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 증시는 오늘 크게 출렁했지만 시총 6,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글로벌 6위로 도약했죠.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을 단 1포인트 앞두고 외국인의 매도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급락 이후에 일부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이너스 2.29% 하락한 7,64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5% 넘게 급락하면서 1,200포인트를 이탈했지만 그나마 오후 하락폭을 조금 줄이고 마이너스 2.32% 하락한 1,179포인트로 마감했죠. 그 다음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29만 원을 돌파했었지만 상승 피로감에 정규 시장에서 마이너스 2.28% 하락한 27만 9천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은 어제보다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정규 시장 기준 마이너스 7.43% 하락한 20만 5,500원으로 마감했네요. 오늘 수급 사항도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5조 6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만 홀로 6조 6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버텼지만 뭐 역부족이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5,095억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2,201억, 기관이 2,600억 동반 순매도하면서 아무래도 지수 하락에 힘을 실었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코스피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알테오젠을 비롯해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 바이오 종목들만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네요. 그리고 오늘 어떤 섹터들의 수급이 들어왔는지도 살펴보시면 오늘은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약했는데요. 그나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해운주에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여파가 지속되면서 진단 키트 섹터에도 매수가 들어왔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를 지속할 거라는 전망에 유가 관련주들에도 살짝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규 시장을 기준으로 우선주와 동전주를 제외하고 11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특징 있는 몇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베이스 전자인데요. 1957년 신흥전기 공업사로 출발해서 코스닥 상장 이후 스마트키 시스템, 카락셋 등 자동차 전자부품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확대와 북미 시장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보낸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와 와이어링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상한가에 좀 힘을 보탠 것 같네요. 일봉은 뭐 올해 초에도 같은 이슈로 여기서 상한가를 무려 5번이나 보내면서 좀 광기를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내려왔다가 상한가를 한 번 더 보내고 다시 이렇게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면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만들고 오늘 다시 불을 뿜으면서 52주 신고가에 근접을 했는데요. 거래대금은 1,70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5% 넘게 갭을 띄우고 5일선을 타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상한가에 갔는데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야금야금 상승해서 12시 전에 다시 상한가에 말았다가
오후에 살짝 풀렸다가 또 다시 잠궜죠. 52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매수할 자리를 주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TPC 로보틱스인데요. 1979년에 설립된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으로 액추에이터와 방향 제어기, 직교 로봇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 증시 상장 기대감에 스마트 팩토리 확대와 산업용 로봇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협력 모멘텀까지 지속되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보냈는데요. 이 회사는 공합 기술과 로봇 제어 역량을 결합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일봉은 지난해 12월부터 쭉 우상향해서 이렇게 시세를 크게 준 이후 거래량 없이 흘러내려서 횡보하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이렇게 쭉 우상향하면서 중간중간 깜짝깜짝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불을 뿜으면서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죠. 거래대금은 50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일선을 타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는데 중간에 풀려서 13% 넘게 아래로 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다가를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잠궜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들어간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움직이는지 매수할 자리를 주는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은 에이프로젠인데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기업으로 한때 제2의 셀트리온이라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신약 AP209에 대한 임상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자회사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동반 상한가에 들어갔죠. 지난 3월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현재 협의 및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학, 병원 등 임상 시험을 수행할 의료기관 선정은 완료된 상태고 신약 물질 환자 투약은 오는 8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봉은 지난달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으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지난 금요일에 재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죠. 거래대금은 30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마이너스 7% 넘게 빼서 횡보하다가 야금야금 상승하더니 11시 반 넘어서 갑자기 들어올려서 27% 넘게 올렸다가 21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쭉 끌어올려서 상한가에 말았는데 막판에 살짝 풀렸다가 금방 잠궜죠. 다시 새 출발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매수할 자리를 주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상한가 종목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잡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잠깐 대답을 해드리면 저는 매매할 종목들을 전날 미리 선정해 놓고 매매를 하지 당일날 뉴스발로 오르는 종목들은 잘 매매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날 제가 매매할 종목들의 이슈나 수급, 차트 등을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매매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매매를 하고 아무래도 오랜 시간 매매하면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 종목은 이런 이슈에 이런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남보다 매매를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위 고수가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당일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바로 이해를 못 하셔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주식 투자 역시 미리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